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시 호주, 캐나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으로 부동산이 끔찍한 재앙을 맞았습니다. 경기 침체가 수년간 장기화되고 고점 대비 집값이 23%나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가 10년 만에 최대로 떨어졌으며 강남은 대단지 34평대 아파트가 20억이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부동산 악재의 끝은 어딜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타이밍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오늘 12시 터진 끔찍한 재앙, 벌써 10억 아파트가 5억, 그 7곳을 찍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해일이 몰려오네요. 자, 여기 아파트들 많죠. 이 도시를 집어삼킬 대세 하락의 쓰나미. 자, 이번에 전국 집값 폭락 심각하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심각하느냐, 6가지 딱 보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서울이 무려 4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대요. 이거는 10년 만에 가장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43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10년 만은 아니고 거의 한 4년? 네. 정말 어마무시하죠. 그전에도 많이 빠졌지만 지금 하락폭이 지금 매주, 다음 주 가면 아마 더 심할 것 같은데요. 한 주 한 주 갈수록 계속 신기록을 써나가고 있어요. 전국 고점 대비 실거래, 자, 20% 이상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웬만한 곳들은 이제 신고가에서 매입을 한다. 그럼 20% 이하의 매물을 내놔야 거래가 될랑말랑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0억이면 8억도 거래 안 됩니다. 거의 7억대. 그리고 매수자도 찾기가 어렵죠. 정말 많이 빠졌죠, 단기간에. 자, 사상 최초 전국 17개 시도가 다 빠졌대요.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한국 부동산원 생긴 이래 지금 17곳이 지자체가 다 빠진 게 처음 있는 일이래요. 사상 최초예요. 사이클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좀 엇나간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같은 적용을 받다 보니까 같이 움직여요. 동시 하락입니다. 전세가가 사상 최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폭등한다는 말도 많지만 오히려 역전세난이 일어나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강남 34평이 무려 20억이 붕괴됐답니다. 3기 신도시 물량 폭탄, 정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남까지도 지금 충격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서울 거래량은 90% 급감. 한 달에 1000건은 들어봤죠. 이제 500건 아래로 추락했어요. 거래가 안 됩니다. 자꾸 낮춰야 돼요. 지금 이 6가지 상황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국내만이 아닙니다. 해외 집값 최대 폭락. 지금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쌍둥이처럼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에 이미. 일본하고 중국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 바로 거기하고 닮아간다고요. 주식처럼. 그런데 해외가 이렇게 추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같이 연동을 하는 거죠. 호주, 캐나다 주요국. 자, 침체 시작은 호주 부동산 집가 하락률 40년 만에 여기 제일 많이 빠졌대요. 어마무시하죠, 호주라는 나라.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품이 무진장이 심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떨어졌으니 얼마나 막 추락하겠어요. 거품 붕괴되는 거죠. 호주 1983년 이후에 40년 만에 최대폭 하락. 뉴스에도 막 나오잖아요. 자, 하락, 시드니, 브리즈번, 멜버른 등등등, 캔버라도 있고 여러 군데. 자, 누적 15%나 빠졌고, 기준금리 9월 달에 1.75, 2023년 올해 연말에는 4.0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집값 거품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캐나다 집값 많이 뛴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토론토라든가 여러 데 주로 본다면 온타리오주, BC주 여기가 고점 대비 무려 23%나 추락하는, 그러니까 캐나다 평균이 23%나 고점 대비 추락했다는 것은 이거 끔찍한 거 아닙니까? 기준금리 최초 1% 인상.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1%까지 인상한 나라가 캐나다예요. 그러니 집값이 이렇게 무너지죠. 왜?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제 캐나다는 연말에 3.25에서 3.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기타 주요 국가 미국은 8월까지는 7월까지는 어마무시하게 뛰었어요. 8월부터
서부 지역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막 추락하기 시작하더니 10% 진짜 많이 빠졌죠. 자, 중국 1년 연속 하락. 여기는 지금 통계가 어딘지도 몰라요. 1년 동안 하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종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미분양이 3천, 빈집이 1억. 부동산 개발 회사는 지금 디폴트 위기에 처했고, 스웨덴 10% 하락, 고점 대비 15% 하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하고 흐름이 비슷한 주요 국가들이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부동산 대폭락, 3대 손실. 여러분들 하락장에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걸로 이제 갈아타고자 하시는 분들 꼭 유념하세요. 자, 잠실 헬스 7억 하락 충격, 강남 4구 전용 34평이 20억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강남 4구 웬만하면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는 30억에서 40억에 걸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도 한 25억, 30억 사이가 많았죠. 그게 7억씩 떨어지는 바람에 20억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남이 뒤늦게 떨어졌는데 한 방에 막 날아갈 거라고 했죠. 결국은 날아가네요. 바닥으로. 대폭락 3대 손실. 비싼 아파트가 제일 많이 빠져요. 자, 항상 좋은 곳이 많이 빠져요. 잊지 마세요. 갭투자, 영끌, 이 사람들이 제일 피해를 보겠죠. 왜? 비싼 아파트 샀을 거 아니에요. 투자 금액 대비 최대 폭락은 갭투자하고 영끌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이나 비싼 아파트 금액만큼 하락폭이 크다. 다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강남은 좋은 곳이니까 안 빠진다.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그리고 재건축이고 재개발이고 이거 속도 빠른 것들. GTX. 얘들은 완전 붕괴돼요. 상승장에는 폭등했죠. 하락장에는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재가 많은 곳들이 하락장에는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폭락장에 잡는 거죠. 비아파트. 자, 먼저 주택이 아닌 것들. 상가, 오피스, 생활형 숙박시설. 이건 가격 대비 폭락을 하니까 특히 상가 아예 보지도 마세요. 웬만하면 상가 하지 마세요. 상가 큰일 납니다. 경기도 안 좋고 하락장에. 더군다나 분양 같은 경우. 오피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파트가 아닌 것들. 이제 주택이긴 한데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이죠.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 대비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 마시고. 자, 위험성. 누가 위험하냐? 비싼 거. 이제 아파트가 아닌 것들에도 비싼 거. 그래서 상가가 왜 위험하냐면 상가가 비싼 것들이 많아요. 또는 여러 채 잡는 사람들. 싸다고 해서 여러 채 잡으면 망하는 거죠. 공실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안 팔린다. 바로 이런 네 가지 위험성이 있으니 하지 마라. 분양 관련해서도 고분양. 제일 안 좋은 게 고분양이에요. 입지 대비 거품이 심해서 나중에 미분양 나고요. 지금도 미분양 나잖아요. 떨이 분양할 수 있어요. 할인 분양 30%씩. 망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은. 미분양. 상승장의 최악입니다. 지금. 얼마나 안 좋으면 이 시점에서 미분양이겠어요. 나중에 할인 분양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80% 분양됐네 90% 분양됐네 그런 말 믿지 마요. 다 그렇게 됐다고 해놓고 나중에 30-40% 이상을 떨이 분양이에요. 자, 중공업 미분양, 지역주택조합 최악의 분양이죠. 입주를 했는데도 미분양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은 분양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임대 세 가지 형태.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은 이렇게 살고 계실 거예요. 공공이나 민간 임대 사시는 분들, 전세 사시는 분들, 전월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세 가지 맞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먼저 공공 민간 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세요. 저렴하고 보통 깨끗한 아파트에 살잖아요. 물론 좁아서 그렇지만 주변 여건 따져보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또 분양 전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에 파묻혀버리면 평생 가난해집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저렴하게 거주하고 분양 전환하고 나중에 금매를 비교하면서 놀이라는 거지. 이거 그냥 분양 전환만 꼬박 생각하고 또는 저렴하게 평생 거주한다고. 특히 영구 임대 같은 경우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러면 평생 거지 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공공임대, 민간임대, 장기 전세는 평생 가난하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저렴하게 거주하고 분양 전환이나 다른 곳들 집을 사기 위해서 싸게 사는 거에 목적을 둬야 돼요. 자본금이 적더라도 모아가지고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 전세. 자, 깡통 전세 우려가 있습니다. 하락장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특히 아파트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위험하죠.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락장에 전세를 살게 되게 되면 2년간 묶여서 집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월세를 좀 활용하세요. 전세가율 70% 이상, 자, 나홀로 아파트, 지방에 있는 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70% 이상,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꼭 월세까지 들어가서 사세요. 깡통 전세 되면 이번에 막 사고 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전월세, 월세, 전월세, 집값 폭락하면 여유자금을 갭 투자하기 위해서 전세를 좀 끼고 월세를 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갭 투자. 또는 이제 월세, 집값이 폭락하면 더 비싼 아파트를 갭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또는 실거주 들어가기도 편해요. 월세를 살기 때문에 돈이 있잖아요. 미리 사놓기가 편하다 이거죠. 전세에 묶여버리면 그 날짜를 지켜야 하니까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죠. 자, 임대 안전, 전세가율 50% 이하로 조절하세요. 아파트도 50% 이하면 안전합니다. 이제 세계 경제 회복보다 침체로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철저히 대비하라. 여러분들 지금 또 주식 흐름을 보세요. 기관 외국인이 무지하게 팔아제끼고 있어요. 한동안 사는가 싶더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럽도 그렇고 지금 뭐 물가가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에너지 문제가 끝없이 가는 거예요. 이거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결국은 주가, 가상화폐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세계 경제 급격한 침체 경락, 미국, 유럽, 중국 전망이 암울합니다.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 23년에 회복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물가 안정,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 금리 인하 이렇게 되면 자산이 자, 내년부터는 주식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하반기 경우는 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성보다 이 경제 침체 가능성이 훨씬 커져버렸어요. 24년이나 빨리 돼야 24년이나 회복. 미국 물가 불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금리 인상 또는 금리가 거기서 계속 정체. 자, 자산, 주식은 24년에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또는 25년에 뛸 수도 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24년이나 25년. 언제 침체가 끝나느냐에 따라서 벌써 24년이란 말은 2년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자, 경제 위기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25, 6, 7 경제 위기가 터지게 되면 5년 걸린다고 봐야 돼요, 5년. 자, 미중 유럽 위기, 경제 위기 확산, 환율 급등, 성장 급락. 자, 주식은 고점 대비 60% 이상 추락하고 비트코인은 90%, 부동산은 고점 대비 60% 이상 떨어진다. 끔찍하죠. 이제 아파트 재테크와 전세 자산 가치, 상급지와 하급지 집값 격차 이거 진짜 중요해요. 보세요. 2012년에 뭐 둘 다 4천만 원, 뭐 1억 이 정도 돈이 있었어요. 대기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부동산 풀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4천만 원이 1억이 되더니 4억이 되더니 10억이 되더니 11억 무려 아파트 두 채까지 불려갖고 17억 5천만 원. 즉 2022년 현재 17억 5천만 원. 그런데 그냥 계속 주구장창 전세만 산 사람은 3억 5천만 원. 저축해갖고 금액이 좀 늘어난 거. 어때요? 같은 금액 1억 미만의 금액에서 누구는 17억 5천만 원, 누구는 3억 5천만 원.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집을 안 사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꾸 제 댓글에 뭐 일본장 나서 앞으로 20년 동안 집값 안 올라간다. 물론 그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걸 전제 조건으로 집을 안 사겠다 전제 조건을 깔면 안 돼요. 평생 거지 되는 거예요. 집 하나는 있어야 돼요. 자, 12억 490만 원. 이 부동산 격차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18년, 19, 20, 21년 들어갈수록 1구간과 5구간 즉 비싼 아파트와 싼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져요. 여기 보세요. 125배가 시간이 갈수록 251배. 이건 지방하고 서울 집값이 더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폭락장은 한번 왔을 때 그때 꼭 상급지로 가세요. 폭락장 연도별 주간 하락 횟수. 폭락 아파트 사례. 폭락장을 한번 봤어요. 12년, 11년, 10년, 9년, 8년. 수도권이 매년에 45주, 36주, 37주. 진짜 여러분들 엄청 빠지죠. 1년에 50몇 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빠지는 거 보세요. 서울시도 42주, 38주, 36주. 신도시 44, 29, 40. 해마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거의 뭐 120주, 150주 빠지는 거죠, 계속. 신도시, 경기도 인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집은 대세 하락을 잘못 맞게 되면은 1년 빠지지 않고
약 5년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끔찍하죠. 이렇게 떨어지면 얼마가 빠질까요? 세종시 겨우 1년 빠지는데 거의 30% 이상이 붕괴됐는데 7년, 뭐 5년 빠져버리면 거의 60% 붕괴되는 거죠. 음마아파트도 11억짜리가 6억대로 반토막 났고, 여기 아파트 10억짜리가 4억, 어우 60% 빠졌네요. 13억짜리가 6억, 50%. 자, 7억 7천이 3억 9천, 50%. 11억이 6억. 분당 같은 경우도, 과천 같은 경우도 거의 반토막 났어요. 자, 서울 아파트 매매 500건 미만, 생애 첫 매수 역대 최저. 서울 아파트 거래 90% 뚝. 자, 뭔 말이냐면 2018년 8월 달에 4천 건이나 거래됐던 게 지금 300건. 여러분들 500건도 아니고 8월 달 300건. 물론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해봤자 이제 500건 될 것 같아요. 끔찍하죠. 여러분들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럼 팔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파는 게 맞아요. 정답은. 내년 기다렸다가는 더 빠집니다. 왜? 이미 코스가 돼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도 빠지고 우리나라도 조건 지표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러면 내 것이 이 500개 안에 들게 하려면 중개소 사장님들 잘 꼬셔야겠죠. 자, 자취 감춘 영끌족, 생애 처음 부동산 산 사람도 이제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도 줄어들었어요. 22년. 자, 같은 1월에서 7월 달까지 제일 적네요. 그전에 이렇게 많았는데. 즉 2030 영끌이 줄었고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집값은 떨어지는데 줄고 있어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국 집값 사상 최초 모두 폭락. 10년간 최대 낙폭. 아우, 정말 끔찍합니다. 여기 지도 한번 보실래요? 자, 인천, 세종, 대구, 진짜 어마무시하게 지금 빠지고 있죠. 그리고 전국 모든 곳 다 빠졌어요. 그 전에 올랐던 전북도 빠지고 강원도 빠지고, 그리고 대도시 인천, 서울, 경기, 대전, 세종, 대구, 부산, 울산 난리 났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침체 진입, 영국 물가 22% 경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좀 빠졌는데, 자, 8월달 천만 다행이에요. 여기서 올라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지만 아직은 안심 못해요. 그리고 산업활동 증감 추이,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세 가지가 이 통계 작성 이후로 동시 침체 5개월 사상 최초라고 하죠. 자, 골드만삭스 영국 물가 급등. 내년 초에 22%, 어떻게 물가가 22%까지 가. 현재 영국이 9.1%까지 치고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22%까지 갈 수도 있어요. 유럽은. 왜냐? 지금 에너지 문제에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금 떨어졌는데 이제 8월달은 아직 안 나왔죠. 8월달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 왜 아까 점점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집값. 한남동에 아파트 하나 팔면 1,500채 산대요. 싼 아파트. 이 아파트 하나로 1,500채를 산답니다.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아파트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자, 선택을 잘해야죠. 이제 무주택자에게 최고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며 1주택자도 자신들이 원하는 상급지로 갈아탈 기회도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이 없는 2030 청년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